여러분, 혹시 계약직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아프신 분 계신가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통쾌한, 그리고 마지막에는 눈물이 나는 이야기입니다. 서울 강서구 대한물류 직원 300명의 중견 물류회사.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이 회사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여기서 일하는 김철수 씨, 48살, 계약직 1년차. 새벽 5시에 일어나 6시에 출근하는 이 남자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비밀이 밝혀진 날, 회사 전체가 발칵 뒤집혔죠. 하지만 그날이 오기 전까지 철수 씨는 그저 무시당하는 계약직이었어요. 야, 김씨. 이거 빨리 정리 좀 해. 29살 박민준 대리. 정규직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이가 20살이나 많은 철수 씨에게 반말을 하고 있었죠. 네, 알겠습니다. 철수 씨는 언제나처럼 조용히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분노인지 서름인지. 민주는 동료들과 크게 웃으며 말했어요. 저 아저씨 불쌍하지 않아? 나이 48배 계약직이라니. 능력이 없으니까 저러는 거겠지? 맞아. 정규직도 못 되고 평생 저렇게 살 거야? 그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었어요. 철수 씨가 왜 새벽 5시에 일어나는지를. 집에서 철수 씨는 병상에 누워있는 아내를 돌보고 있었거든요. 췌장암 사기, 하루 병원비만 30만 원, 그리고 대학생 아들과 고등학생 딸의 학비까지. 여보, 오늘도 회사 가요. 아, 걱정 마. 다 잘 될 거야. 아내에게는 절대 회사에서 당하는 일을 말하지 않았어요. 아내가 더 아플까 봐서.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철수 씨의 책상 서랍에는 낡은 명함 하나가 있었는데 아무도 그걸 본 적이 없었죠. 그 명함에는 뭐라고 적혀 있었을까요? 다시 회사로 돌아가서. 김씨, 오늘 회식인데 계약직은 빠지는 게 좋을 것 같아. 민준이 대놓고 차별하는 말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일까지 이 서류들 다 정리해 놓으세요. 우리는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바쁘거든요. 민준이 서류 뭉치를 철수 씨 책상에 던졌어요. 마치 쓰레기를 버리듯이. 옆에서 지켜보던 계약직 동료가 속삭였어요. 철수 씨, 너무 참지만 마세요. 괜찮아요. 익숙해요. 하지만 철수 씨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게 있었어요. 참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것 같은? 그날 저녁 민주는 정규직들과 회식을 하며 떠들었어요. 계약직들은 정말 한심해. 특히 그 김철수 씨. 나이는 많은데 아무것도 못하잖아. 근데 김철수 씨 뭔가 이상하지 않아? 가끔 전화 받을 때 영어로 말하는 것 같던데. 설마 계약직이 영어를 할 리가 있나? 그들이 모르는 사실. 다음 주에 대한물류를 인수하려는 글로벌 기업 실사단이 온다는 것. 그리고 그 실사단장이 누군지는 아무도 몰랐죠. 철수 씨는 집에 돌아와 아내 곁에서 일기를 썼어요. 오늘도 참았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 도대체 무엇을 기다리는 걸까요? 그리고 왜 영어로 통화를 했을까요?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긴장감을 높이며 목소리에 분노를 담아. 그 화요일 아침 민주는 평소보다 더 악랄했어요. 아, 김씨, 뭐 하는 거야? 커피도 제대로 못 타. 민준이 철수 씨가 탄 커피를 바닥에 쏟아버렸어요. 다시 타와. 그리고 무릎 꿇고 사과해. 네. 계약직 주제에 정규직한테 이런 커피를 주면 어떻게 해? 무릎 꿇으라고. 사무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철수 씨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죄송합니다. 정말로 무릎을 꿇었어요. 48살 가장이 29살 앞에서. 그 순간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아, 여자친구. 응, 나 지금 회사에서 부하 직원 교육 중이야. 계약직 하나가 말을 안 들어서. 민준은 철수 씨가 무릎 꿇은 모습을 보며 통화했어요. 걱정 마. 이런 하류 인생들은 원래 이렇게 다뤄야 해. 그때 철수 씨의 휴대폰도 울렸어요. 발신자를 본 철수 씨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실례합니다. 급한 전화라. 무릎 꿇은 채로 받아.
민준의 명령에 철수 씨는 무릎 꿇은 채로 전화를 받았어요. 헐로 미스터. CHAIRMAN. Yes, I understand. Next week. Of course. 영어. 그것도 완벽한 발음으로. 민준과 직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What about the acquisition? 500빌리언 원. Yes, I'll prepare everything. 500억? 인수. 전화를 끊은 철수 씨가 일어났어요. 김 씨,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철수 씨는 다시 커피를 타러 갔어요. 하지만 민주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점심시간 민주는 동료들과 수군거렸어요. 김철수 씨가 영어를 저렇게 잘해? 500억이라고 했잖아. 뭔가 이상해. 그때 인사팀에서 공지가 왔어요. 다음 주 월요일 해외 실사단이 방문합니다. 모든 직원은 정장 착용 필수. 실사단? 왜? 회사 인수 관련인 것 같아. 민주는 갑자기 철수 씨를 찾았어요. 김 씨, 혹시 아까 전화가? 아닙니다.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날 오후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고급 세단이 회사 앞에 멈췄고 정장 입은 사람들이 철수 씨를 찾아왔어요. 김철수 부사장님 확인하실 서류입니다. 부사장님. 쉿. 조용히 하세요. 아직은 아니에요. 철수 씨가 서류를 받아 서명했어요. 민준이 몰래 훔쳐본 서류에는 퍼시픽 글로벌 러지스틱스 CEO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게 뭐지? 퍼시픽 글로벌 로지스틱스. 세계 3위 물류기업. 민준은 급하게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퍼시픽 글로벌 로지스틱스, 한국 진출 선언. 1조 원 투자.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전 삼성물류 부사장 김철수 5년 전 스카우트. 연봉 10억 추정. 사진을 클릭하자 젊은 시절의 김철수 씨가 나왔어요. 네. 이게 진짜야? 민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왜 연봉 10억의 부사장이 계약직으로? 더 검색해보니 김철수 부사장 부인 암 투병으로 잠시 휴직. 가족과 시간 보내기 위해. 민준은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어요. 내가 퍼시픽 글로벌 부사장을. 그때 철수 씨가 다가왔어요. 박 대리님, 커피 다시 타왔습니다. 여전히 공손한 철수 씨. 하지만 그의 눈빛은 김철수 씨. 네. 혹시 정말로. 그때 사장실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어요. 뭐라고? 우리 회사를 인수한다고. 모든 직원들이 사장실로 몰려갔어요. 퍼시픽 글로벌에서 우리 회사를 인수한대. 다음 주에 새 CEO가 온다고. 새 CEO가 누군데요? 그건 모른대. 비밀리에 진행됐다고. 민주는 철수 씨를 봤어요. 철수 씨는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죠. 설마. 그리고 더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긴장감이 최고조로 치달으며 숨막히는 톤으로. 그 주 내내 회사는 술렁거렸어요. 퍼시픽 글로벌의 인수. 모든 직원들의 운명이 달린 일이었죠. 민주는 불안에 떨며 철수 씨를 감시하기 시작했어요. 김 씨, 요즘 뭔가 달라 보이는데? 그런가요? 전 똑같은데요. 철수 씨는 여전히 계약직처럼 행동했어요. 청소도 하고 커피도 타고. 하지만 이상한 점들이 계속 발견됐어요. 목요일 오후 철수 씨에게 국제전화가 왔어요. Yes, 미스터. 프레저덴트. 더 두 딜러전스 이즈 컴플리트. 데이 DONT 노옙. 대통령. 실사 완료. 그들은 아직 모른다. 민주는 화장실까지 따라가서 엿들었어요. My WIFES 서저리 is next month. After that, I'll reveal everything. 아내 수술이 다음 달. 모든 걸 밝힌다. 금요일 아침 더 충격적인 일이. 철수 씨의 책상에 누군가 꽃다발을 놓고 갔어요. 카드에는 존경하는 김철수 회장님께 마이너스 하버드 MBA 제자일동. 회장님, 하버드 MBA. 민주는 스마트폰으로 급하게 검색했어요. 김철수 전 대한그룹 부회장, 하버드 MBA 최연소 한국인 졸업. IQ 156 5개 국어 능통, 특허 23개 보유. 은퇴 후 행방불명. 업계 전설로 남아
사진 속 젊은 김철수는 지금과 달랐지만 분명 같은 사람이었어요. 오마이갓. 민준의 다리가 풀렸어요. 대한그룹 부회장 출신이 왜 여기서 계약직을? 그때 철수 씨의 가방에서 서류가 떨어졌어요. 민준이 주우려다 본 내용은 대한물류 인수계약서, 인수금액 500억, 새 CEO 김철수, 정규직 전환 대상 전 계약직 직원, 해고 대상 별첨 참조. 별첨을 보니 민준을 포함한 갑질했던 정규직들의 명단이 안 돼. 이건 복수야. 민준은 철수 씨에게 달려갔어요. 김철수 씨. 아니, 회장님. 무슨 일이세요, 박 대리? 제발 용서해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갑자기 무릎 꿇는 민준. 하지만 철수 씨는 무슨 말씀이세요? 전 그저 계약직인데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 알아요. 회장님이시잖아요. 그때 다른 정규직들도 몰려왔어요. 뭐? 김철수 씨가 새 CEO? 말도 안 돼. 우리가 그동안 뭔 짓을 한 거야? 공포에 질린 정규직들. 그때 철수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1년 동안 참 많은 걸 봤습니다. 순간 사무실이 조용해졌어요. 누가 진정으로 일하는지, 누가 약자를 괴롭히는지. 철수 씨가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지난 1년간 여러분들의 행동을 기록한 겁니다. 거기엔 모든 갑질, 차별, 모욕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특히 박민준 대리. 민준이 벌벌 떨었어요. 계약직 주제에 하류 인생, 무릎 꿇어. 기억나세요? 죄송합니다. 아직 끝이 아니에요. 철수 씨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제 아내가 최장암 사기인 걸 아셨나요? 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아내를 병원에 데려다주고 출근했어요. 직원들이 숨을 죽였어요. 그리고 자녀 학비, 병원비. 한 달에 1,000만 원이 들어요. 그럼 왜 계약직을? 아내가 원했어요. 제가 일 때문에 가족을 소홀히 했다고. 마지막이 될지 모르니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눈물을 흘리는 직원들. 하지만 돈도 필요했죠. 그래서 낮에는 여기서 밤에는 철수 씨가 명함을 꺼냈어요. 퍼시픽 글로벌 러지스틱스 마이너스 에이전 더렉터. 원격으로 아시아 총괄 디렉터 일을 했습니다. 연봉 15억. 모두가 충격에 빠졌어요. 그런데 왜 저희한테?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었어요. 돈과 지위가 없을 때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오거든요. 민준이 울면서 말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 아직도 끝이 아니에요. 철수 씨가 마지막 폭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사실 제가 이 회사를 인수한 진짜 이유는 모두가 숨을 죽이고 기다렸죠.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절망과 공포가 극에 달하는 순간 떨리는 목소리로 월요일 아침 9시 운명의 순간이 왔어요. 전 직원이 강당에 모였고 퍼시픽 글로벌 실사단이 입장했습니다. 그리고 김철수 씨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3,000만 원짜리 수트, 100만 불 리차드밀 시계, 카리스마 넘치는 자태. 안녕하십니까? 퍼시픽 글로벌 아시아 총괄 CEO 김철수입니다. 민준을 비롯한 정규직들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오늘부로 대한물류는 퍼시픽 글로벌에 인수됩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발표가 이어졌어요. 먼저 구조조정을 발표하겠습니다. 스크린에 명단이 떴어요. 민준 그리고 갑질했던 정규직 15명. 해고. 이 명단의 직원들은 오늘부로 해고입니다. 왜요? 민준이 소리쳤어요. 철수 씨가 차갑게 답했어요. 지난 1년간의 녹화 자료를 보시겠습니까? 스크린에 영상이 나왔어요. 민준이 철수 씨를 괴롭히는 모든 장면들. 계약직 주제에 무릎 꿇어. 하류 인생. 직원들이 경악했어요. 이런 인성을 가진 사람들과는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민준이 무릎 꿇고 빌었어요. 1년 전 철수 씨가 그랬던 것처럼. 용서요? 제가 무릎 꿇었을 때는 뭐라고 하셨죠? 철수 씨가 민준의 1년 전 음성을 틀었어요. 계약직이 무릎 꿇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민준이 절망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죠.
철수 씨가 서류를 펼쳤어요. 박민준 대리, 당신 아버지가 5년 전 우리 그룹에서 횡령으로 해고된 박정식 씨죠? 네. 아버지가 횡령한 30억 때문에 제 친구가 자살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그래서 제가 당신을 지켜봤죠. 아버지와 똑같은지. 그건 아버지 일이지 제가. 하지만 당신도 똑같더군요. 약자를 괴롭히고 갑질하고. 민준이 무너졌어요. 그래도 전 가족이 있어요. 어머니가 아프신데 제 아내도 아픕니다. 그래도 전 당신처럼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때 또 다른 폭로가. 그리고 당신이 회사 돈 5천만 원을 빼돌린 것도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접대비로 위장해서 유흥비로 쓴 것 다 증거 있어요. 경찰이 들어왔어요. 박민준 씨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안 돼. 이건 모함이야.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어요. 철수 씨가 1년간 모은 완벽한 증거들. 다른 갑질 정규직들도 하나둘 무너졌어요. 김 대리, 당신은 계약직 여직원 성희롱. 이 과장, 당신은 계약직 노동자 임금 착취. 박 차장, 당신은 하청업체 리베이트. 모든 비리가 폭로됐어요. 1년 동안 지켜보면서 정말 실망했습니다. 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악행을. 그때 한 계약직 직원이 울면서 말했어요. 김철수 부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저희가 당한 서름을. 이제 달라질 겁니다. 철수 씨가 새로운 발표를 했어요. 모든 계약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합니다. 연봉 50% 인상. 계약직들이 환호했어요. 그리고 특별 보너스 1,000만 원씩. 정말이요. 1년간 고생한 보상입니다. 민중과 해고자들은 경비원에게 끌려나갔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철수 씨는 차갑게 등을 돌렸어요. 당신들이 저에게 기회를 줬나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철수 씨가 마지막 폭탄을 터뜨렸어요. 제가 사실은 모두가 숨을 죽였죠. 과연 또 무슨 비밀이? 반전의 시작,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톤으로. 그때 강당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어요. 휠체어를 탄 여성. 철수 씨의 아내였죠. 여보. 미선아, 왜 나왔어? 병원에 있어야지. 철수 씨가 급히 아내에게 다가갔어요. 그 모습은 냉정한 CEO가 아닌 그저 아내를 걱정하는 남편이었죠. 여보, 이제 그만해요. 뭐? 복수는 여기까지만. 모두가 놀랐어요. 복수. 철수 씨의 아내가 직원들을 보며 말했어요. 남편이 1년 동안 계획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녀가 민준을 봤어요. 당신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남편이겠죠. 민준이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도 한때는 바닥에서 시작했어요. 그때 도와준 사람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왔죠. 철수 씨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미선아. 여보, 우리도 기회를 받았잖아요. 이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철수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한 짓을. 그때 뜻밖의 사람이 나섰어요. 계약직 김영애 씨였죠. 부사장님, 저도 부인 말씀에 동의해요. 김영애 씨? 저도 민준 씨한테 많이 당했지만 그래도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믿어요. 다른 계약직들도 하나둘 나섰어요. 맞아요. 용서해주세요. 그들도 먹고 살아야죠. 우리가 당한 것처럼 하면 우리도 똑같아져요. 철수 씨는 놀랐어요. 자신을 그토록 괴롭혔던 사람들을 계약직들이 용서하자고 하다니. 여러분, 철수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사실 저도 30년 전엔 그들과 같았습니다. 충격적인 고백이 시작됐어요. 젊었을 때 저도 학벌과 스펙만 믿고 교만했어요. 계약직들을 무시했죠. 모두가 놀랐어요. 그러다 사업 실패로 모든 걸 잃었어요. 노숙자가 됐죠. 부사장님이요? 그때 저를 구해준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무시했던 계약직 경비 아저씨였죠. 철수 씨가 지갑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어요. 이분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해.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야. 민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분 덕분에 다시 시작할 수 있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철수 씨가 민준을 봤어요.
박민준 대리, 당신에게도 기회를 주겠습니다. 정말이요? 딴 조건이 있어요. 철수 씨가 조건을 제시했어요. 6개월간 계약직으로 일하세요. 최저 시급으로. 네. 그리고 매일 봉사활동 2시간. 노인복지관에서. 민준이 망설였어요. 그 경험을 통해 진정으로 변한다면 다시 정규직 기회를 주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민준이 큰절을 했어요. 다른 해고 예정자들도 손을 들었어요. 저희도 기회를 주세요.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철수 씨가 조건을 발표했어요. 모두 6개월 계약직 전환. 그동안 계약직들에게 사과하고 함께 일하세요. 그리고 놀라운 발표가 이어졌어요. 계약직에서 정규직이 된 분들은 멘토가 되어주세요. 그들을 가르쳐주세요. 김영애 씨가 나섰어요. 제가 민준 씨 멘토를 하겠습니다. 김영애 씨. 민준이 눈물을 흘렸어요. 제게 그토록 당하셨는데. 그래서 더 가르쳐드릴 게 많아요. 사람을 대하는 법을요. 감동의 물결이 강당을 덮었어요. 하지만 철수 씨에게는 아직 밝히지 않은 비밀이 하나 더 있었는데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며 진실을 향해 달려가는 톤으로. 그때 강당 문이 다시 벌컥 열렸어요. 검은 정장의 남자들이 들어왔고 그 뒤로 한 노인이 걸어 들어왔죠. 아버지. 철수 씨가 놀라 소리쳤어요. 들어온 사람은 김원석 회장. 한국 10대 재벌 중 하나인 대한그룹 총수였죠. 철수야. 아버지가 왜 여기에? 직원들은 경악했어요. 김철수가 재벌 2세였다니. 김원석 회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이런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었구나. 쓸데없는 일이라뇨? 계약직 놀이? 복수극? 유치하지 않니?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차가운 기류가 흘렀어요. 아버지, 이건 제 일입니다. 아니, 이제 내 일이야. 김 회장이 서류를 꺼냈어요. 대한물류 인수를 취소한다. 뭐라고요? 내가 퍼시픽 글로벌 지분 51%를 방금 샀다. 넌 해고야. 모두가 충격에 빠졌어요. 아버지가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집안 망신을 시켰어. 재벌 2세가 계약직 행세를 하다니. 김 회장이 민준과 다른 직원들을 봤어요. 너희들은 모두 복직이다. 그리고 이 바보 같은 아들 대신 내가 직접 경영한다. 민준의 얼굴에 희망이 번졌지만 딴 조건이 있다. 조건이요? 김철수가 했던 모든 개혁안을 폐기한다. 계약직은 계약직으로 남는다. 계약직들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철수 씨가 분노했어요. 아버지,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비즈니스는 감정이 아니야. 효율이지. 그때 철수 씨의 아내가 나섰어요. 아버님 제발. 너는 조용히 있어. 며느리 주제에. 김 회장의 막말에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그때 철수 씨가 폭탄 선언을 했어요. 좋아요. 그럼 저도 제 카드를 쓰겠습니다. 카드? 철수 씨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여보세요? CNN 아시아 지부죠? 예, 김철수입니다. 뭐 하는 거야? 특종 있습니다. 대한그룹 김원석 회장의 비자금 100억 달러. 증거 다 있습니다. 김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내가 어떻게? 10년 동안 준비했어요, 아버지. 아버지가 얼마나 더러운 일을 했는지. 철수 씨가 직원들을 향해 말했어요.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제가 계약직으로 일한 진짜 이유는 아버지 같은 재벌들의 횡포를 직접 경험하고 증거를 모으기 위해서였습니다. 뭐라고? 노동자를 착취하고 계약직을 차별하는 시스템. 그 뿌리가 바로 재벌입니다. 철수 씨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이건 지난 10년간 대한그룹이 계약직에게 저지른 범죄 목록입니다. 김 회장이 달려들었지만 경호원들이 막았어요. 임금 체불 300억, 부당해고 3,000명, 산업재해 은폐 50건. 직원들이 경악했어요. 이 모든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겠습니다. 안 돼. 그럼 그룹이 망해야죠. 그래야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철수 씨가 아버지를 정면으로 봤어요. 아버지, 선택하세요. 자수하고 계약직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든지 아니면 모든 걸 잃든지.
김 회장이 무릎 꿇었어요. 제발. 철수야. 아버지도 무릎 꿇는 법을 아시네요. 그 순간 또 다른 반전이. 감동의 절정, 모든 갈등이 해결되는 벅찬 순간. 그때 뜻밖의 사람이 김 회장을 일으켜 세웠어요. 바로 박민준이었죠. 회장님 일어나세요. 내가. 왜? 민준이 철수 씨를 보며 말했어요. 부사장님께서 저희에게 기회를 주셨듯이 회장님께도 기회를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모두가 놀랐어요. 가장 큰 피해자였던 민준이 가해자를 용서하자고 하다니. 박민준 씨. 철수 씨도 놀랐어요. 부사장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민준이 계속했어요. 그리고 제 아버지도 횡령범이었지만 지금은 반성하고 있어요. 두 번째 기회가 없었다면. 김영애 씨도 나섰어요. 맞아요. 우리 모두 실수할 수 있어요. 계약직들이 하나둘 나섰어요. 용서하세요. 기회를 주세요. 우리가 먼저 변해야 세상이 변해요. 김 회장이 눈물을 흘렸어요. 너희들이. 내가 그렇게 괴롭혔는데. 철수 씨가 아버지를 일으켜 세웠어요. 아버지, 늦지 않았어요. 철수야. 함께 바꿔나가요. 대한그룹을. 김 회장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가 잘못했다. 모두에게 사과한다. 그리고 놀라운 발표를 했어요. 대한그룹 전 계열사의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정말이요. 그리고 지난 10년간의 미지급 수당을 모두 지급하겠다. 환호성이 터졌어요. 더 나아가 김철수 노동자 기금 1,000억을 조성하겠다. 철수 씨가 놀랐어요. 아버지, 내 이름을 따서 만들고 싶다. 내가 가르쳐준 교훈을 잊지 않기 위해. 부자가 포옹했어요. 30년 만의 화해였죠. 그때 또 놀라운 일이.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김철수 부사장님, 한 말씀 해주세요. 철수 씨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 우리는 증명했습니다. 계약직과 정규직, 노동자와 경영자가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을. 박수가 터졌어요. 그리고 특별 발표가 있습니다. 모두가 주목했어요. 대한물류를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겠습니다. 협동조합이요? 모든 직원이 주인이 되는 회사입니다. 이익을 공평하게 나누고 함께 결정하는. 직원들이 감격했어요. 그리고 CEO는 직원 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김영애 씨. 97% 득표로 초대 CEO. 계약직이었던 김영애 씨가 CEO가 된 거예요. 저요?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입니다. 김영애 씨가 취임사를 했어요. 우리 회사는 이제 차별이 없습니다. 모두가 평등한 동료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결정을 발표했어요. 박민준 씨를 인사팀장으로 임명합니다. 저요. 당신은 바닥을 경험했어요.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민준이 눈물을 흘렸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개월 후. 대한물류는 한국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 1위가 되었어요. 매출은 200% 증가했고 이직률은 0%. 철수 씨는 아내와 함께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여보 행복해? 응. 진짜 행복해. 아내의 암도 기적적으로 호전되었어요. 희망이 최고의 약이었죠. 민주는 매일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돕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젊은이. 그가 모시는 어르신 중 한 분이 말했어요. 자네 많이 변했구만. 네. 6개월 전엔 눈이 교만했는데 지금은 따뜻해. 민준이 미소 지었어요. 좋은 스승을 만났거든요. 그때 뉴스가 나왔어요. 대한물류 전 세계 최고의 윤리경영 기업 선정. 김철수 모델 전 세계 확산. 계약직 차별 종식의 시작. 모두가 TV 앞에 모였어요. 김철수 씨가 인터뷰했어요. 사람을 직급이나 고용 형태로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반전이 공개되었는데 1년 후 대한물류 창립 기념일. 강당에 전 직원이 모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계약직, 정규직 구분이 없었죠. 김영애 CEO가 발표했어요. 올해 순이익 1,000억 원. 모두에게 균등 분배합니다. 환호성이 터졌어요. 인당 3,000만 원.
믿을 수 없는 금액이었죠. 그때 특별 손님이 무대에 올랐어요. 김철수 씨였죠. 여러분, 1년 전을 기억하시나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때 복수를 꿈꿨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가르쳐 주셨죠. 용서와 사랑이 더 강하다는 것을. 박민준이 손을 들었어요. 부사장님, 저 한 말씀 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민준이 무대에 올랐어요. 1년 전 저는 쓰레기였습니다. 모두가 조용히 들었어요. 계약직을 사람 이하로 받고 특히 김철수 부사장님을 짐승처럼 대했죠. 민준이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부사장님과 김영애 CEO님 그리고 모든 동료들이 저를 변화시켰어요. 그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봉투였죠. 이건 제 1년치 급여 전액입니다. 기부하고 싶어요. 어디에요? 비정규직 지원센터예요. 저처럼 잘못 생각했던 사람들을 교육하는 곳이요. 박수가 터졌어요. 그때 또 놀라운 발표가. 김원석 회장이 무대에 올랐어요. 저도 발표가 있습니다. 모두가 주목했어요. 대한그룹을 해체합니다. 네. 그리고 전 계열사를 협동조합으로 전환합니다. 직원들이 주인이 되는 회사로.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재산의 90%는 사회에 환원합니다. 김철수 재단을 만들어서. 철수 씨가 놀랐어요. 아버지, 내가 가르쳐줬잖니.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부자가 포옹했어요. 그때 철수 씨의 아내가 무대에 올랐어요. 휠체어 없이 걸어서. 여보, 깜짝 선물이야. 암이 완치됐어. 모두가 환호했어요. 희망을 가지니까 기적이 일어났어. 철수 씨가 아내를 안고 울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아내가 배를 만졌어요. 둘째가 생겼어. 정말. 축하가 쏟아졌어요. 김영애 CEO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자, 이제 진짜 축하 파티를 시작합시다. 음악이 나오고 모두가 춤을 췄어요. 계약직이었던 사람과 정규직이었던 사람이 함께. 나이 많은 직원과 젊은 직원이 함께. 경영진과 일반 직원이 함께. 민준이 철수 씨에게 다가왔어요. 부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뭐리요?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서요. 원래 사람이었어요. 단지 길을 잃었을 뿐. 그들이 악수했어요. 파티 중에 한 기자가 물었어요. 김철수 부사장님, 성공 비결이 뭔가요? 철수 씨가 직원들을 둘러보며 답했어요. 비결은 없어요. 단지 사람을 믿었을 뿐입니다. 사람을요? 네. 누구나 변할 수 있고 누구나 소중하다는 것. 그걸 믿었어요. 5년 후 대한물류 모델은 전 세계로 퍼졌어요. 코리안 미러컬이라 불리며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재가 되었죠. 민주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어요. 책 제목은 계약직 주제에 내가 배운 인간의 품격. 김영희는 대통령 경제자문이 되었고 김철수는 UN 노동특별대사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매년 한 번씩 모였어요. 그 오래된 사무실에서 처음 만났던 그곳에서. 기억나요? 제가 계약직 주제라고 했던 것? 민준이 웃으며 말했어요. 어떻게 있겠어요? 철수 씨도 웃었어요. 그때는 정말 죽이고 싶었어요. 진짜요? 농담이에요. 전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뭐리요? 당신도 언젠가는 변할 거라는 걸. 그들은 함께 웃었어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새로운 세상의 시작을 알리는 붉은 노을이. 여러분 기억하세요.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나이가 많든 적든 부자든 가난하든 우리는 모두 소중한 사람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한다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바로 우리가 그 증거니까요.